100만 명 판매 돌파. 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포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장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 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전 세계에 계신 아토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애국 국민 여러분,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뉴스 브리핑을 합니다. 트럼프 측근 인사가 중국 공산당이 이재명을 대체할 인물을 찾고 있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 탄핵 전국에서 중국 공산당의 개입이 있다, 이런 징후들이 많죠.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이재명 카드를 버리고 지금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줄 대체 인물을 찾고 있다, 이런 어떤 발언을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어제도 선고기일이 발표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 주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선고기일 지정이 지연될수록, 뒤로 넘어갈수록 윤석열 대통령은 각하나 기각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3월 26일이 분수령인데 3월 26일은 이재명의 2심,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선거법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헌재가 어제 발표 안 한다, 탄핵심판 선고 날짜 발표 안 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통상 선고일 2, 3일 전에는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발표 안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 한번 볼까요? 윤상현 탄핵심판 선고 이재명 2심 이후 예상한다. 제가 볼 때는 윤상현 의원이 이 탄핵 전국 초기 때부터 사실 팔로잉을 잘하고 있어요. 현장에도 자주 나가고, 사실 저도 뭐 현장 기자 시절에 그런 걸 많이 느꼈지만 현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감을 빨리빨리 잡는 이유는 현장에 부지런히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굉장히 지금 적확하게 보이는데, 윤상현 의원의 그 멘트는 그거예요. 헌재가 보통 탄핵 선고를 하기 전에 2, 3일 전에 무조건 경찰이 알린다는 거예요. 그 사진 밑에 보면 있습니다. 보통 헌재가 탄핵 선고를 2, 3일 전 경찰에다가 사전 준비를 해달라고 통보를 한다. 당연하죠. 왜? 헌재 앞에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닙니까? 그럼 경찰 병력이 많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경찰에 미리 2, 3일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뭐 일설에는 확인되지 않지만 뭐 카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헌재 주변에 뭐 모텔이라든지 뭐 이런 투숙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있잖아요. 여기에 손님들이 다 예약이 차면,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 말고 다 차면은 그 이제 경찰들이 오는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헌재 주변에 경찰의 강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헌재 재판관들은 평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3월 말 4월 초 3말 4초로 보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저기 보면 나오지만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각하 쪽으로 기울어진다. 이런 전망을 윤상현 의원이 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 한번 볼까요?
중앙일보 기사 보면은 야권의 이 행동, 탄핵 기각 각하 신호, 여당 지도부가 금요일 일정을 다 비웠다. 요건 무슨 소리냐? 여기 이 기사 내용이 보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유상범 검사 출신입니다. 유상범 의원, 판사 출신 나경원,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출신 강승규, 원내대표 권성동, 법사위원 주진우, 이 국회의원들의 멘트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유상범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6명의 재판관이 의견 일치를 봤다면 저기 나오죠. 6명의 재판관이 의견 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즉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고자 하는 사람 또는 탄핵 기각시키고자 하는 사람 6명이 확보되었다면, 특히 인용하자는 의견이 6명이 있었다면 이미 헌재 재판이 했다는 거예요. 문영배 이미선이가 처음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신속 심리한다 해가지고 피고인 측에 물어보지도 않고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해서 변론기일을 다 잡아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6명의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찬성했으면 이미 선고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선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견 일치가 미뤄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판단한다. 나경원 의원 그 밑에 보면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것은 논의해야 할 쟁점이 많다는 것이고 합치된 의견보다는 재판관 사이에 다른 법률적 견해가 표출되는 것이다. 오호. 그 밑에 강성규 의원 재판관들 사이에 격렬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은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 또 뒤쪽에 보면은 원내대표 권성동도 뭐라고 하냐면은 민주당이 갑자기 선동적인 언어 뭐라고 했죠? 그 이재명이 그 불법 천막 친 광화문 앞에 민주당 불법 천막 안에서 뭐 현장 뭐 최고위원회 열면서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몸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했죠. 이런 선동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마은혁 임명을 강요하는 것이 헌재로부터 어떤 정보를 입수한 거 아닌가 그렇게 추측한다.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은 많죠. 왜 많습니까? 우리법연구회 정계선 재판관 남편이 황필규 변호사입니까? 그 황필규 변호사의 보수가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이고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이 지금 정청래하고 국회 탄핵소추단 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럼 정계선 재판관이 집에 가서 베갯머리 사이에서 신랑한테 헌재 뭐 상황들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헌재 안에서 벌어지는 논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받고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예. 자, 그리고 중앙일보보다 한번 보겠습니다. 탄핵 반대파, 탄핵 기각에서 탄핵 각하로 급선해. 왜냐? 탄핵 각하 전술이 왜 지금 중요한가?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 방송, 영풍 뉴스 브리핑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인용이라는 것은 대통령 파면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건 아실 테고. 기각하고 각하 차이가 뭐냐? 기각하고 각하 차이가 뭐냐? 이걸 많이 물으세요. 기각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법률적인 용어를 쓰면 여러분들이 좀 혼란해 하신데, 기각이라는 것은 어떤 서류가 헌법재판소에 왔는데 이거 애초부터 이야기가 안 된다. 자, 이거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라. 이게 기각입니다. 폐기 처분해라. 기각입니다. 근데 각하라는 것은 검토를 해봤더니 절차적으로 좀 흠결이 있네. 그래서 다시 국회로 보내라. 국회 가서 뭐 다시 탄핵 소추하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라. 이게 각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억울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기각시켜야 된다. 당장 이 탄핵 소추안을 쓰레기통에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전략 전술상. 헌법재판소가 명분이 조금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 본인들도 지금 상당히 지금 헌재법이나 형사소송법 어긴 게 많거든요. 헌재도. 그러니까 폐기한다 이러면은 민주당에서 강력 반발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각하해라. 각하시켜서 이거 국회로 다시 되돌려 보내라. 정 급하면 다시 그러면 표결을 해서 다시 탄핵소추 추진해 봐라 이겁니다. 각하.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가지고 온 이 소위 말해서 제가 이렇게 비유하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려요. 호박을 들고 왔어요. 헌법재판소에. 호박을 들고 왔는데 그걸 수박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박에다가 줄 끊는다고 수박 됩니까? 그럼 헌재가 각하 멸정 저러면 야 저거 호박 국회로 데리고 가라. 국회로 다시 보내. 수박 가져와. 그러면 수박을 가져와 봐. 근데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지금 호박 대신 수박을 가져올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왜? 국민의힘 108명을 제외한 모든 야당 국회의원들이 다 투표를 해도 192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대통령 탄핵 소추하려면 200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또 석 달 전처럼 한동훈을 따르는 그 친한계 국회의원들이 투표할 수 있어요? 명분이 있어요? 지금 자기들이 지금 말을 못하고 입 딱 닫고 있는 이유는 홍장은의 지렁이 글씨 가짜 메모, 곽종군의 국회의원 끄집어내 그 가짜 뉴스에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알고 있다고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탄원서에 이름을 안 올리죠. 근데 200표를 만들 수 있겠어요? 못 만들죠. 그래서 각하를 시키면은 기각시켜서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난다 이 말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 명분을 줄 수 있다. 여지를 줄 수 있다. 이래서 각하 쪽으로 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탄핵 반대파가 각하로 급선회한 이유가 쭉 이야기 나오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 쭉 그 기사 제일 뒷부분에 보면 인용대 기각 플러스 각하로 전장 확대 보수 진영 시나리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여기에 보면 재미있는 흥미로운 분석이 있죠. 예컨대 현재 8인 재판관 중에 만약에 6명이 인용, 2명이 기각 입장이라고 가정할 경우 그럼 인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절차적 흠결 문제를 따져서 인용하자는 즉 윤석열 대통령 파면하자는 그 6명 중에 1명이 이거 절차적으로 문제 있는데 절차적으로 지금 문제 많죠. 헌재소법 헌법재판소법 32조도 어기고 형사소송법 개정된 형사소송법도 어기고 절차적 흠결이 많은데 그래서 나는 이거 각하로 갈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각하된다는 거예요. 그럼 청구는 기각된다. 그래서 각하로 표현하는 것이 전술상 전략 전술상 유리하다. 이래서 지금 그 헌재 앞에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또는 애국 국민들이 다 각하 하는 거예요. 각하. 자, 그리고 어제 뉴데일리 분석 기사가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 특별 인터뷰가 있는데 이분의 어떤 내용은 왜 그러면 각하되어야 되느냐. 왜 각하되어야 되느냐. 여기도 나오죠. 절차적인 하자 때문에 각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 3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호박을 헌법재판소 들고 와서 이거 수박인데요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헌재는 야 그거 호박 그냥 갖다 그 쓰레기통에 버려 이러는 것보다는 그러지 마세요. 그 호박을 다시 국회로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거기 수박을 만들어 오세요 이거거든요. 이게 각하입니다. 그러면 헌재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그 호박에 줄이 없는데요. 수박에는 원래 까만 줄이 있는데 호박에는 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수박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얘는 보니까 까만 줄이 없네요. 호박 아닌가요? 이게 바로 각하 사유입니다. 쉽게 이야기합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절차적 하자 후폭풍 감당할 수 있는가. 여기서 보면 2가지의 절차적 하자를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가 뭐냐. 형사재판 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쓰겠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문영배가 뭐라고 했냐면 탄핵심판 9차 변론 기일에서 문영배가 뭐라고 했느냐. 이제까지 전문 법칙을 완화한 증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채택했다. 참작한다는 말은 안 되죠. 참작한다는 것은 규정이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고려해서 이 말이죠. 영어로 지금 consider. consider 하면 안 되죠. 헌법에 according to constitution 해야 되는 거죠. 헌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 본인이 참작하고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 그거
또 밑에 보면 형사소송법이 2020년에 개정되었다. 그래서 증거조사 절차에서 수사 중인 기록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근데 이걸 또 채택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 되어 있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청이 아니 그 검찰 공소장 그 내용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요. 부인해버리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밑에 사진이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자, 두 번째 내란죄 관련 또 설명도 있는데요. 내란죄. 계엄군 16명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어요. 이 차진아 교수님은. 무슨 소리냐. 당시 국회 안에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한 150명 이상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비서들 9명까지 포함하면 1,500명 아닙니까? 그럼 그보다 더 많았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 1,500명 잡고, 그럼 1,500명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려면 군인이 몇 명 필요하겠습니까? 1,500 곱하기 4는 해야 될 겁니다. 한 명 끌어내려면 4명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산술적으로. 그럼 몇 명 필요하죠? 네? 6,000명은 필요하죠. 최소한. 그렇잖아요. 1,500 곱하기 4 하면 얼마 나옵니까? 아, 한 8,000명 필요하네요. 6,000명.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최소 6,000명에서 10,000명의 계엄군이 있어야만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들 끄집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계엄군이 몇 명 들어갔냐? 16명. 16명이, 계엄군 오히려 16명이 떠밀려 나오겠다. 근데 이게 어떻게, 정치인을 끌어낸다는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동일성 원칙이 파괴되었다. 즉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빨리 파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을 했어요. 이 차진아 교수님은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빨리 파면하기 위해서 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동일성 원칙이 파괴되었다. 또 내란죄 전체를 덜어내기 위해서는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 즉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호박 들고 와가지고 이거 수박인데요 라고 사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헌재에서 이거 민주당 정청래 씨 이 수박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이거 호박이네요. 까만색 줄이 없어요. 국회 다시 이 호박을 들고 가서 까만색 줄이 있는 수박으로 맞춰 오세요. 이게 각하입니다. 그래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오늘도 기자회견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대통령 변호인, 국민변호인단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이 지금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 그림을 잠시 한번 보시면 오늘 날씨가 약간 구름이 끼어 있어서 조금 날씨가 스산합니다. 저기 보면은 지금도 저런 식으로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요. 헌재의 졸속재판, 위법재판, 이념재판, 저지. 저런 식으로 매일 지금 아침 9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계속 저런 식으로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기자회견 필리버스터가 국민 필리버스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뉴데일리 기사를 보면 교수단체에서 정교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여기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탄핵 각하 촉구 기자회견. 이분들의 말씀은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법복은 장식이 아니다. 탄핵 청구 즉시 각하하라. 절차적 실체적 정의를 못 갖춰서 하자 드러냈다. 헌재를 가루로 만들지 않는 길은 탄핵 각하뿐이다.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 더 퍼블릭 기사 보면 헌재가 이렇게 선고 시간 끌기에 민주당은 지금 속이 탑니다. 왜?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의 시간은 3월 26일까지예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만약에 이재명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서도 검찰이 항소를 했거든요. 2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잖아요. 그러면 2심에서 예를 들자면 징역형이 유지가 된다.
징역형이 유지가 되면 이재명은 10년 동안 모든 선거에 출마 못합니다. 즉 정치 생명 끝이 납니다. 민주당은 434억 원 지난 대선 때 보조받은 국고 보조금 다 내놔야 됩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와도 이재명은 당선 취소되고 5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고기일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윤석열 대통령은 유리해집니다. 왜? 구속 취소되어서 석방되고 나서 분위기가 확 반전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이 만약에 다음 주 수요일 날 징역형이 유지된다. 앞으로 10년 동안 정치활동 못한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세력들이 분화할 거란 말이죠. 이른바 삼김삼총이라고 하는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김경수, 김두관, 이낙연, 정세균 이런 식으로 분화해버릴 거란 말입니다. 민주당 세력이 완전히 거의 자중질환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헌재도 여론을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헌재도 큰 부담 없이 바로 각하 때릴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 편이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 언론 이야기 좀 하고 제가 조우석 칼럼이 있어요. 조우석 칼럼. 이 제목을 보면 눈치 빠른 조선일보의 변실 왜일까? 여러분 이번 탄핵 전국 사태를 보시면서 여러분 가장 선명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을 소위 말해서 보도하고 또 국민들의 많은 어떤 의견을 반영하고 또는 그런 여론을 반영했던 신문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 저는 미디어 출신이잖아요. 미디어 전문가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신문사가 크게 조중동이라는 우파 신문 그룹이 있고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같은 좌파 신문 그룹이 있어요. 또 인터넷 신문에는 오마이뉴스 같은 아주 강성 좌파 매체도 있습니다. 방송은 또 마찬가지죠. 지상파, KBS, MBC는 완전히 지금 친민주당 성향 띠죠. 그 다음에 종편도 마찬가지죠. 뭐 JTBC 같은 경우는 아예 완전히 친민주당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이 탄핵 전국에서 가장 선명하게 색깔을 내고 있는 매체는 중앙에는 아시아투데이입니다. 지방에는 대구매일신문입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동안 저는 많은 매체를 이렇게 접하니까요. 근데 여기 조우석 칼럼이 그런 어떤 취지의 칼럼을 썼어요. 눈치 빠른 조선일보의 변신 왜일까? 여기 조중동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조금 사진 밑에 내려가 보면 이 조우석 평론가는 KBS 전 이사 출신입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발 사기 탄핵의 공범이 아니던가 미쳐 돌아가던 그 신문에 요즘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무슨 소리냐? 12월 5일 날 작년 12월 5일 날 국정원 해외 담당 1차장 홍장원이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우리 저 이재명한테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경질이 되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나와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원장이 이 1차장이 좀 정치적으로 뭐 중립적이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원장이 알아서 인사하라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홍장원이 자기가 경질될 걸 알고 12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그 정치인 체포 명단을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그게 박선원이한테 넘어가죠, 메모가. 지금 뭐 일설에는 필적 감정을 해보니 홍장원에게서 나왔다는 그 정치인 체포 명단이 나오는 필체가 박선원 필체하고 동일하다. 이런 필적 감정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죠. 예. 근데 그때 가장 빨리 가장 강력하게 떠들어댄 것이 어디냐면 조선일보입니다. 정치인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동훈이 그 홍장원의 가짜 메모를 들고 흔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탄핵 찬성에 힘을 확 실어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12월 7일 날 1차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가짜 메모, 가짜 뉴스가 창궐 합니다. 그러면서 12월 14일 날 2차 탄핵 투표에서 투표가 가결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해버리죠. 국회에서. 근데
12월 14일 이전에 12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정치인들이 다 어쩔 수 없다. 탄핵 찬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돌아서거든요. 그때 조중동이 어떻게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단두대로 확 밀어 넣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 조우석 칼럼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앙일보의 경우, 근데 그런 조선일보가 지금 변하고 있는데, 중앙일보의 경우 사주 홍석현의 한계 때문에 지면이 탄력적이지 못하고 꿈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명색만 보수이지 실제로는 좌익 영합신문이다. 동아일보 추락의 이유는 또 다르다. 동아일보는 조중동의 한겨레로 불릴 정도로 좌편향이 심각하다. 그 다음 문단에 보면 동아일보는 조중동의 한겨레라 불릴 정도로 좌편향이 심각하다. 쭉 이러면서 총평을 어떻게 하느냐. 어쨌거나 그런 초라한 몰골의 조중동에 남은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조중동은 윤통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조기 대선을 통해 내각제 개헌으로 정치권과 함께 기득권을 공유하길 원한다. 그게 저들의 더러운 속내다. 바로 이런 이유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시절 언론의 난을 일으켰고 성공했죠. 대박 터뜨렸죠. 지금 제2차 언론을 난을 일으켰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안 돼. 마지막 문단. 지금 100만 명 인상의 인파가 몰리는 광화문 내구공동의 웅장한 모습을 지면에 소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걸 극우 세력이라면서 백안시 내지 축소 보도로 일관해 왔다. 그건 신문이길 포기한 꼴이었다. 곧 거꾸러질 그들의 운명이 가스롭다. 잘 가라 조중동. 조중동이 이제 잘 가면 대체할 수 있는 선명한 매체가 나와야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신문사는 사주의 어떤 편집권 침해는 안 되겠지만 칼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칼라. 선명한 칼라. 자, 한겨레 경향신문이 친민주당 논조, 친민노총 논조를 내는 거는 대한민국 언론 자유 있으니까. 그 떠들으라 이거예요. 괜찮아요. 그건. 근데 조중동은 우파 신문인데 왜 우파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소위 말해서 장사꾼의 행태를 보이는가. 이 기회주의 세력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남대문 시장에서 돈을 벌면서 폼은 강남에 가서 잡는 꼴입니다. 이게. 남대문 시장에서 돈을 벌으면 남대문 시장 상인들과 칼국수 먹고 주민들과 손잡고 거기서 놀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돈은 남대문 시장에서 벌고 폼 잡는 건 강남에서 잡느냐. 이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 조중동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 매체의 선명성 측면에서 조중동은 이게 맛이 같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탄핵 정국에서 정치권, 언론계 여러 분야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가려지고 있다. 거의 드러났다. 정치인들도 지금 지자체장만 해도 서울시장, 인천시장, 충남도지사, 충북도지사 탄핵 찬성했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지금 슬그머니 말을 바꿉니다. 오늘 조간신문에도 그게 났지만 슬그머니 말을 바꿔요. 아, 내가 언제 탄핵 찬성했느냐. 이런 식으로 엉덩이를 슬금슬금 탄핵 반대쪽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말이라는 것은 항상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똑바로 해야 돼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탄핵 정국에서 아시아투데이 같은 이런 신문, 또 대구 매일신문 같은 저런 신문은 앞으로 독자들에게 굉장히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MBC 더 퍼블릭 기사 보세요. MBC 3천여 개 영현백 보도. 결국 가짜뉴스. 지금 지상파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문은 신문대로 문제점이 조중동이 문제가 있지만 MBC 3천여 개 영현백. 영현백 뭔지 아시죠? 군인들이 전사하거나 이렇게 숨지면은 관 대신 그 비닐백이 있어요. 큰, 쉽게 하면 덮개가 달려있는 거기다가 시신을 넣고 딱 잠근 다음에 관으로 이동하는, 운구하는 그런 건데, 이 영현백 3,000개가 MBC가 어떻게 보도했냐면, 그 밑에 그림만 보세요. 수거, 사살, 군 시신
군 시신 수송 가방 3,000개 더 준비했다. 이게 마치 지난 12.3 비상계엄용으로 쓸 것 같은 것처럼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섬뜩한 이야기죠, 이게. MBC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계엄이 나서, 지금 그러니까 45년 전에 12.12 사태, 5.18 광주 사태, 이런 걸 지금 연상시키는 거죠. 지금 저런 보도는. 끔찍한 트라우마를 연상시키는 보도입니다. 지금 백주대낮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스마트폰 다 들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영연백은, 이번 이 영연백 3,000개는 합동참모본부의 지침에 따라서 추가 구매한 것으로 비상계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비상계엄이 12월 3일 선포가 됐는데, 비상계엄 다 해제되고 난 12월 11일 날 납품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정기적인 납품 계획에 따라서 국방부에 납품됐다는 게 3,000개가. 근데 이걸 마치 MBC는 비상계엄 나면 사람들 완전히 잘못하면, 돌아가시니까 거기다 쓰려고 군에서 조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여기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 말이 가관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내란 성공을 위해 이 영연벽 두고 말하는 겁니다. 황정아. 내란 성공을 위해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범죄를 준비한 상황으로밖에 볼 수 없다. 윤석열의 망상에 지난 12월 3일 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킬링필드가 열릴 뻔했다. 완전 소설 쓰고 있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수준이 지금 이렇습니다, 여러분. 완전 소설 쓰고 있네요, 소설. 언론은 절대 소설을 쓰면 안 됩니다. 팩트만 전달하면 됩니다. 그 팩트를 전달받은 신문을 보는 사람은 독자, 방송을 듣는 사람은 시청자. 독자와 시청자가 자기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정확한 보도만 하면 돼요. 지금 아시아투데이 같은 경우에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일 먼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한 매체입니다. 조중동이 국민의힘 지지율 뭐 이런 건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아예 외면하고 조사하지 않았어요. 왜? 조기 대선으로 몰아가려고. 그래서 이재명과 김문수, 이재명과 홍준표, 이재명과 한동훈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 장난치는 여론조사를 많이 보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시아투데이가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해서 그게 놀랍게도 40몇 프로, 47%, 52%인가 1%까지 나왔죠. 예. 이겁니다, 이거.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저런 식으로 매주, 목요일, 금요일인가? 조사를 해서, 그 다음 월요일자로 저렇게 지면에 반영을 했어요. 저게 굉장히 센세이션 했습니다, 사실은. 저걸 보면서 많은 외국 국민들이, 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네! 이렇게 해서 광화문 외국 시민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자는 운동을 줄기차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시아투데이가 기여한 바가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참고로 아시아투데이 직원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펜앤마이크 기사 한번 보시죠. 미 전직 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게 아주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모스탄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핵심 참모였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쿠데타로 간주될 수도 있다. 미국이 한국에 경제 안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 안에 보면 내용이 좀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미국 정부에 의해 쿠데타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왜 쿠데타가 되지? 자, 미국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 사태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 모스탄도 그렇지만 스티브 배넌이라는 트럼프의 책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중국 공산당을 등에 업은 한국 내의 종북 주사파들이 벌이는 쿠데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쿠데타에 맞서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이 보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사태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쿠데타. 그럼 뭐가 쿠데타냐? 1월 15일 날 2차 영장 집행 때 경찰관 3,000명을 동원해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을 했고 불법 구금했고 서울구치소에 잡아넣었다. 이걸 쿠데타로 보는 거예요. 쿠데타로. 지금 오동훈 공수처의 영장 쇼핑, 영장 발부, 법원의 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발부, 그리고 영장 집행, 서울구치소의 구금, 이 자체가 절차상으로 하자가 너무나 많고 헌법을 어긴 정황들이 너무 많다. 지금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야 저거 쿠데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미국 정부가 섹션 7008 제재를 할 수가 있다. 그럼 이 섹션 7008은 뭐냐? 여기 보면 미 국무부의 해외 원조법 연방 예산 조항에 따른 규정으로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 윤석열 정권은 민주적으로 선출됐잖아요. 정부가 강제적으로 자리에서 쫓겨날 경우 쿠데타다. 해당 국가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하도록 규정한다. 이겁니다. 이게 미국 섹션 7008입니다. 이걸 가동하게 되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쫓겨난다. 그럼 이 쿠데타다. 섹션 7008 가동해. 이러버리면 한국에 대한 지원을 모두 중단해버린다. 이 소리입니다. 끔찍한 소리죠. 사실. 지금 사실 뭐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미국 쪽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좌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정말 이렇게 치안이 안전하고 1,500원만 내면 지하철 타고 수도권 전역을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지금 박살내고자 하는 게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거든요. 곤란하다 아주. 자, 그리고 종북 주사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또 발언도 합니다. 이 사람이. 중국 공산당이 이미 이재명을 대체할 다른 후보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여러분? 이거 정말 이거는 국내의 종북 주사파 또는 민주당 입장이라면 좀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수백만 달러를 이재명이가 북한에 송금한 혐의. 이게 뭐죠?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아닙니까? 당시 문재인이 서울시장 박원순만 데리고 북한을 방북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조금 열불이 났겠죠. 나도 가서 김정은이하고 손잡고 말이지 사진 찍어야 되는데. 이래서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이 쌍방울의 김성태를 통해서 야 북한에 돈 갖다 줘 해가지고 뭐 500만 달러인가 800만 달러가 가죠. 뭐 스마트팜 사업을 하겠다 뭐 등등 해서 갑니다. 그 돈을 건네주는 과정에 법을 3개나 얼려요. 3개나 어깁니다. 외국환 거래법 뭐 등등. 그 쌍방울 직원들 시켜서 뭐 돈을 10,000불씩 들고 저 중국 공항으로 가서 거기서 화장실에서 꺼내서 갖다 주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이건 국제적인 범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그 주범으로 본다. 그런 이재명을 미국이 인정할 수 있겠냐? 인정 못하죠. 그 소리입니다. 요 기사도 뭐 유사한 내용인데 트럼프 1기 핵심 참모 모스탄의 뼈있는 한국 좌파에 대한 경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면 바로 파멸이다. 그리고 여기 쭉 내용을 보면 큰 제목에 보면 중간에 중국 공산당 이재명 대체자에 대해 고민 중. 좌파 정권이 정권 잡으면 한국은 중국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 저는 여기서 모스탄 교수의 이 발언을 제가 접하고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그럼 이재명 다음으로 누구를 염두에 둘까? 김동연일까? 김부겸일까? 김경수일까? 김두관일까? 이낙연일까? 아니면 정세균일까? 아니면 뭐 유시민인가? 아니면 김어준인가? 응? 중국 공산당이 염두할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대한민국 체제를 그동안 부정해온 사람들이 많아요. 응? 뻔하다는 거지. 중국 공산당이 지금 어떤 이번에 드러난 이런 야심들은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려서 자기들 손아귀에 딱 쥐고 있으려고 한다. 이게 드러난 거예요. 응? 그래서 이번에 비상계엄은 역시 계몽령이 됐다. 많은 외국 국민들이 알게 됐다. 더 퍼블릭에서 한번 봅시다. 김성애 전 대통령실 비서관. 반미 친중 종북 좌파 이재명과 민주당이 집권하면 나라 망한다. 이 똑같은 소리죠. 이 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나라 망한다. 이거 뭐 문재인 때 우리가 다 본 거 아닙니까? 문재인 때 뭐 간첩 못 찾게 대공수사권 다 없어지고 뭐 그런 거 뭐 길게 이야기할 거 없죠. 이재명과 민주당이 집권하면 나라 망한다. 자, 아시아투데이 분석 기사도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이재명 집권 친중 반미 정부 출범하면 한국 경제에 큰 시련 온다. 호호. 아시아투데이가 분석을 잘 해놨네요. 지금 보면은 주요 싱크탱크 한반도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에서 이재명이 대권을 잡아서 반미 성향을 더 강화하면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 철수 및 금융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업 철수하고 뭐 난리 난다 이거죠. 두 번째, 국가 신인도도 추락한다. 그 밑에 보면 국가 위험도 격상과 국가 신인도 추락한다. 세 번째, 미국 비자 이민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미국에 공부하러 가기도 힘들고 뭐 관광하러 가기도 힘들어진다. 그 소리죠. 그 다음에 트럼프 한국산 제품에 20% 이상 관세 부과 가능성도 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는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세 20% 맞아버리면은 제조업체,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 제조업체 그 견디기 힘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어제 아주 조금 슬픈 소식이 전해졌어요. 참 고인의 명복을 먼저 빌어드립니다. 윤석열 만세 외쳤던 79세 남성 분신을 하셨는데 사망하셨습니다. 이분은 거기 보시면은 저기가 이제 서울시 의회 옆에 무슨 문화시설인데요. 저기에서 분신을 하셨는데 병원에 실려가서 치료를 받던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분신한 날짜가 언제냐면 3월 6일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는데 검찰이 28시간인가 불법 구금하고 있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속 취소되고 바로 석방됐으면 저분이 분신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루 끄는 바람에 저분이 분신해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자, 이분의 유서가 있어요. 유서. 자, 유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겁니다. 보면은 이분 유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젊어서 진보였습니다. 김대중 씨를 좋아했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 표 찍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미선이 효순이 미군 장갑차 사건 아시죠? 그 교통사고, 광우병 사건, 2008년도 MBC PD수첩 광우병 사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숨은 종북 세력들의 음모가 엄청났습니다. 이제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재명, 이석기, 박선원, 친중 세력, 국민의힘 배신자들, 종북 세력 이념에 빠진 자들, 이들 모두가 공산주의자와 동조자들입니다. 이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됩니다. 나라의 미래가 없고 젊은이의 미래도 없습니다. 교회와 모든 종교가 서서히 없어질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맞섭시다. 대한민국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3월 7일. 예. 고교연합 권태훈 씨.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 하나 더 볼까요?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서 황교안 전 총리가 잘못된 수사에 저항한 것으로 과도한 구속이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검사 시절에 공안검사 출신이죠. 공안검사.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사람으로서, 이제 공안검사 출신이다 이 말이죠. 처리해 본 사람으로서 보통 100명 연행되면
5, 6명 정도가 구속되는 것이 관행인데 지금은 200명이라고 해도 90명 가까이 구속됐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소리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또 구속 2달이 넘었다. 사안을 중대하게 본다고 해도 너무 과하다. 계획적인 범행은 없고 우발적인 것이다. 신변을 풀어주고 재판을 진행해 나갈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 즉 불구속 재판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소리죠.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이분들 변호인단 기자회견 하는데 제가 갔었는데 여기서 그 변호인단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대부분의 피고인이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지 않았으며 다중의 위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지 않았다. 그 변호인단이 공개한 그 CCTV 영상을 보면 법원 내부에 이제 이렇게 CCTV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철문이 있는데 서부지방법원 그 후문 쪽에 철문이 있는데 철문 안쪽에는 경찰관들이 있고 철문 밖에는 시위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새벽 시간대에 그 철문을 사이에 두고 경찰관과 시위대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철문이 스르르 열려버려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시위대가 뭐 철문을 잡아당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철문이 스르르 열려버려요. 그래서 그 CCTV를 보면은 경찰도 당황하고 시위대도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서로. 이 철문이 왜 열리지? 철문이 중간에 있었다면 서로 뭐 소리를 지르거나 뭐 이러다가 끝났을 텐데 철문이 스르르 열려버려요. 그러면 시위대가 당황하는 모습 이 CCTV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경찰도 당황한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고. 그래서 변호인단이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피고인 장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변호인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장모라는 피고인은 서부지방법원 후문에 들어간 것이 언제냐. 새벽 5시 반쯤인데 그때는 아무도 없었다 그 안에. 그래서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것인데 다중의 위력으로 불법 건조물 침입했다 해서 구속됐다는 거예요. 이게 정당하냐 이거지. 아니 아무도 없어서 이게 뭐지 해서 한번 들어가 보고 나왔는데 다중의 위력으로 건조물 침입죄로 잡아넣었다는 거예요. 또 변호인 측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제가 이것도 이제 그 변호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사건의 피해자가 어떻게 보면 서울 서부지방법원인데 뭐 기물이 파손됐고 뭐 침입을 당했고 이런 거잖아요. 그 사건의 당사자인 서부지방법원이 이 재판을 맡는 것이 이게 과연 정당하냐? 이해 충돌이 안 되냐? 이렇게 변호인들이 주장했더니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인사 이동이 되어서 사건이 배당됐기 때문에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자, 더 퍼블릭 기사 이런 게 있네요. 무자비한 경찰의 4번째 김성훈 영장 신청 논란. 지금 그 사진을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김성훈 경호차장입니다. 당시에 박성준 경호처장이 이제 사직을 했나요? 그리고 김성훈 경호차장이 끝까지 대통령 곁에서 경호 업무를 맡았죠. 근데 경찰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무려 4번째 영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뭐라고 하냐면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해서만 4차례 연속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보복성 의도가 있다.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경호원이 국가 원수를 성실히 경호한 것은 아무런 죄가 안 된다. 오히려 상을 줘야 된다.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경찰인가 민주당 산하기관인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멘트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무대뽀 경찰이다. 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저기 보면 경호원이 국가 원수를 성실하게 경호한 것은 아무런 죄가 안 된다. 오히려 상을 줘야 된다. 그런데 왜 영장을 4번이나 신청하느냐? 일 열심히 한 사람을. 자, 더 퍼블릭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4월 10일 총선 선거 무효 소송에서 재판부가 난공불락의 선관위 서버 감정을 검증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왜일까? 여기 보면 황교안 전 총리가 본인의 페이북에다가 올렸습니다. 이게 오늘이니까 이게 이틀 전이죠. 대법원에서 열린 4.10 총선 선거 무효 소송에서 재검표 및 서버 감정 검증을 하겠다는 재판부의 결정을 이끌어냈다.
지금 현장에서는 서버 까라고 하잖아요. 통합선거인 명부 좀 보자고 하잖아요. 왜냐? 거기 뭐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에 따르면은 무슨 뭐 167세? 167세 되는 사람이 투표를 했다. 뭐 이런 뭐 흔적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럼 통합선거인 명부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냐? 뭐 그런 거고요.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다급해졌습니다. 뉴델리 기사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늦어지자 초조해진 민주당. 장외투쟁 회의론의 감립차 단식 구설까지. 지금 저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재명이 지금 그 방탄조끼 입고 저 나와 있어요. 굉장히 초조한 표정임을 알 수 있고, 그 밑에 또 사진을 보면은 저기 단식을 하는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저 광주 쪽 국회의원 민영배인데, 민영배가 이틀 전에 119에 실려갔습니다. 근데 민영배가 단식하다가 실려가니까 이 앉아있던 사람들은 다 그냥 단식 중단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기사 내용을 보면 그 사진 밑에 보면은 지난 13일부터 이어진 장외 투쟁을 통해서 민주당은 매일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9km 정도를 행진을 한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경복궁 인근에서 집회하고, 집회 참석, 단식 투쟁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이재명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재명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다. 그리고 펜앤마이크 기사 이거 한번 더 보죠. 한국 정치의 비정상,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승복은 하라면서 이재명 선거법 2심 승복 요구는 없다. 지금 조중동 뭐 사설이나 칼럼 등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 뭐 안철수, 유승민 맞다 그런 소리를 하죠. 근데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 승복해라 이런 소리를 합니까? 안 하죠. 이게 바로 선택적인 분노죠. 보편적인 분노를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선택적인 분노를 하게 되면 그건 당리당략적인 정략적인 사심이 끼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곤란하죠. 자, 오늘 저 현장 한번 저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한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지금 뭐 아주 울분을 토하는 분들이 저 지금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기서 약간 소란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쪽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헌재 재판소 앞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 것 같은데, 반대편에서 누가 계란을 던졌어요. 생계란을 던져가지고 그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계란을 맞았어요. 맞았어요. 근데 그 계란 던진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근데 경찰이 그 헌재 정문 맞은편에 우리 애국 국민들이 샤우팅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1인 시위 샤우팅. 거기를 경찰 버스로 막아버렸습니다. 유일하게 샤우팅할 수 있는 곳 비좁은 공간이었는데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이 공간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서로 짜고 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 계란 던진 사람이 아마 CCTV나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이 될 거예요. 누군지 밝혀지겠죠. 그 밝혀지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희망님은 좌파가 던진 듯. 뭐 누가 던진 거 아직 모릅니다. 근데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지금 이 수상하다. 왜? 경찰이 계란 던지기 전에 이미 우산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계란 날아올 걸 예상하고 있었나? 자, 오늘 저는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브리핑해 드렸습니다. 트럼프 측근 교수가 중국 공산당이 이재명을 대체할 인물을 찾고 있다. 민주당 난리 나겠는데요. 선거 지연이 지연되면 될수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각하나 기각 쪽으로 간다. 이재명 선거법 다음 주 수요일 날 3월 26일 이후로 선고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알부민 광고 멘트입니다. 남재현 원장의 알부민 2090입니다. 새롭게 리뉴얼된 알부민인데요. 울트라 맥스라고 하네요. 제가 하나 마셔보겠습니다. 지금 그 광고 사진을 보시면은 아투TV 시청자분들은 2박스 사면 1박스 더 드린답니다.
밑에 상담 전화 있죠? 1522-2429 여기 전화하시면은 아투TV 시청자인데요 하면 2+1으로 60병 살 수 있는 돈으로 90병을 사실 수 있습니다.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맛도 바카스 같은 그런 맛이 납니다. 마시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